여러분 혹시 저 지금 밑에 나오는 이름 석자 혹시 저 치가 떨리는 이름 석자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담 아나운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희대의 연쇄 살인마죠. 유영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동안 무려 20명을 살해했습니다. 에이 몹쓸 인간네. 게다가 본인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주로 골랐는데요. 뭐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2005년에 사형이 확정됐었고요. 네. 이 유영철을요 매주 4시간씩 7년 동안 면담을 진행했던 전 교도관이 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유영철의 수감 생활 일부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4시간씩 이제 매주 4시간씩 7년 동안 면담을 했으니까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교도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형을 선고받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감 이후에 유영철이요 이 교도관에게 눈이 시뻘개진 채로 쫓아왔다고 해요. 네. 와서 요즘 자기가 잠을 잘 못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뭐 잠을 잘 잘 거라고 아니, 생각했다는 먹는 것도 잘 나온다면서 교도소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 눈 보세요. 섬뜩해. 어머 진짜. 네. 밤마다 귀신을 본다면서 네?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시청자한테는 당신 유영철 그 눈빛이 더 섬뜩하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데 안지운 게 무슨 뜬금없이 귀신 타령이에요 지금 유영철이. 실제로 이 전 교도관에 따르면은 유영철이 밤마다 이 피해자들이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허. 독거실내 화장실 쪽 위에서 또 천장 밑에서 자꾸 환상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독거실이라고 하면 재소자 한 사람만 가둬두는 방인데 유영철은 이곳에 주로 머물면서 주로 운동도 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 3명에서 4명 정도가 귀신으로 자꾸 나타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일과가 피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 교도관은 전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뭐 냄새 안 나세요? 냄새 뭔가 장윤 변호사님 뭔가 유영철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아하 이 교정당국 또 법무부가 유영철 밤마다 이 귀신 나타나서 이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 걱정된다 좀 뭐 감경해줘 뭐 그런 거 지금 작전 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 유영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조차 생경했는데 유영철로 인해서 알려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좀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감 초기에 교도소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았던 편지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란데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사실 본인이 생맹이라 경찰에 이제 그 입직을 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생맹이라 좋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밤에 시신을 이제 묻으러 갔을 때 휴대전화나 불빛이 있는 후레쉬 같은 걸 전혀 가져가지 않아도 생맹이라 밤에 더 잘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의 어떤 무용담인 저걸 것처럼 말이라고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앉아 있어요? 그렇게 진짜? 과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놀라운 행태를 보인 게 있는데요. 과거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족분들이 방청석에서 이제 엄벌을 탄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방청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딸이 무슨 일을 하다 죽은 줄 아냐? 오히려 내가 그 애를 편하게 죽였다. 이거는 정말 유족분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셈인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가족의 면회 신청 있었지만 거부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는 하지만 유가족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본인이 범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맞네요. 있습니다. 저 인간이 앞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코패스 참 자랑스럽겠다 이 인간아. 정말로 최초의 사이코패스 진단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에 꺼내는 이 인간이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유영철이라는 인간이 체포된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부르르 떨립니다. 진짜 이게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지만 지금도 손이 떨려요. 근데 보세요. 무슨 놈의
자기가 지금 사회에 대해서 충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살인마예요, 살인마. 그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살인마인데 살인마가 어디다 대고 누구한테 지적질을 합니까?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아무 말도 입이 10개라도 입을 닫아야 돼요. 맞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뭐 어쩌라 저쩌라 얘기할 지금 본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더 황당한 건 네.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고통 속에 헤매고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유족들한테 사과했단 말이 아직까지 안 들리고 그러네요. 있어요. 한 번도 사과했단 말이 나오지 않고 맞아요. 있어요.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 소년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연쇄살인마가 된 유영철, 연쇄살인 이전에도요. 절도, 강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 당시에 전과가 14범이었어요. 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예요. 뿐만 아니라 유영철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요. 교도관들 그리고 동료 수감자들 상대로 행패를 부려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구타를 당하는 등 끝없는 잡음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일로 당시 연쇄살인으로 사형 선고받고 검거돼서 사형 선고받고 그럴 당시가 나이가 그렇게 꽤 많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가 벌써 이미 전과 14범이라고. 14범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소년범으로 들락날락 한 거예요. 세상에. 이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인간이 유영철이 20여 명을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목숨을 앗아갔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구교도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지금. 아하,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뭘까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두영이라고 기억나시죠? 아하. 정두영이가 9명을 살해했어요. 맞아요. 사형 확정된 네. 사람입니다. 강호순도 아유 진짜 10명 살해했죠. 네. 이 사람도 2009년에 사형 확정됐어요. 유영철도 사형이 확정된 상태예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이라는 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게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교도소예요. 아하.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 해석 중에 혹시나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형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참고로요, 장유민 변호사님. 사형을 물론 사형수가 많이 있어요. 뭐 지금 유영철뿐만 아니라 앞서 뭐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저 3명 보여드린 거 말고도 지금 사형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걸 결정하는 건 어디 소관이에요? 이게 법무부 소관이에요? 뭐 어디 소관? 뭐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집행과 관련한 형의 집행은 법무부 소관이고요. 아하.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런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사형제 이슈가 다시 한번 불붙으면서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 시설은 아직까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 체계에는 사형이 아직까지 법으로 엄연히 존재합니다. 집행이 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한번 정비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가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도 있는데 사형수는 기본적으로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형이 완료되려면 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해가 이를테면 되네요. 유기징역을 받으면 뭐 3년이 하면 끝나서 나와서 아하.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 유영철은 아직까지 미결수인 사형수입니다. 물론 이종근 평론가님, 사형제도, 사형에 대한 그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뭐 어느 정도라고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이미 이 혐의도 뚜렷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저 인간들을 따순 밥을 먹일 필요가 뭐가 있냐, 집행해라, 그런 의견도 막 있는 거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형제도를 완전하게 폐지하기 위해서 인권단체들이 그때마다 헌법소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직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앵커 말씀에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정말 개전의 정이 없는 또 스스로 자백한 살인마들을 영원히 우리 공동체 사이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징역 갖고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 즉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것,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살인마들이 계속 이렇게 존속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그 유족분들은요, 유영철이 자기가 입 밖으로 낸 피해자는 30명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피해자 시신을 찾은 건 20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아직도 피해자분 중 10분들은, 그 유족분들은 시신조차, 피해자 시신조차 진짜 뭔가 찾지 못하고
지금도 가슴에 천추의 한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이 지금 반성도 안 해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밤마다 귀신 악몽을 꾼대요. 저런 인간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분통 터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